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난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드시고 힐링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꾸준하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봤을 때 주말 사이에 약간의 반등세가 있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낮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에도 그 큰 손들, 고래들은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서 유입량이 2022년 이후 최대치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누르고서 그들이 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가미시켰을 때는 일부러 가격을 조작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다 팔았다 하지 말자 늘 강조드렸죠. 2022년도였다면은 테라 루나 사태, FTX의 파산이다, 셀시우스, 쓰리어로 캐피탈, 제네시스 트레이딩, DCG까지 잡고 흔들었었죠. 정말 그 역대급 하락장을 만들 때도 고래들이 엄청나게 모아가면서 결국에는 현물 ETF를 승인시켰는데 다시 한번 그런 역사적 사이클을 만들고 있구나. 이 같은 매집 급증 이후에 향후 강한 상승 랠리가 있었었는데 또 한 번 나올지 현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죠. 다음 달이냐 다다음 달이냐 시기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집중을 하자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바이낸스의 사프 펀드가 역시나 비트코인을 최근에도 크게 매집했었잖아요. 약 10억 달러 넘게 매집을 하면서 약 15,000여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바이낸스가 사용자 자산 보호 기금인 사프 전액 자체를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15,000개로 전환을 완료했다. 그만큼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최고의 장기 준비 자산으로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비트로 바꿨겠죠? 이 세계 최대 거래소의 바이낸스가 왜 이런 어나운스먼트를 하게 됐는지 우리 또한 그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개미들 보니까 0.01개에서 1 비트코인 보유한 개미들 사실상 우리와 같은 그런 소매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리테일 투자자들이 최근 2주 만에 약 1만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을 했다.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을 믿는 그 스마트머니 투자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개미 투자자들 역시 하락장이 있었지만 약 10,000여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기관의 움직임을 그대로 벤치마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또한 비트코인 꾸준히 모아갔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의 이 낮은 가격에 머무는 시간을 DCA 할 수 있는 그런 매집 구간으로 기회로 치환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공유 드리면서 최근에 브라질 국가에서도 비트코인 100만 개 매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준비금 법안을 재발의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비트코인을 이 정부 차원에서 채굴하는 움직임이 또 많아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점점 기업뿐만 아니라 DAT 기업도 요즘 너무나 많잖아요. 국가의 단위로도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채굴을 하면서 이 내러티브 자체가 강화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좀 조용조용하지만 그들 역시 100만 개를 매입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최정점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미래에셋 컨설팅이 결국에 코인 지분 약 92% 정도를 인수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결국은 코빗을 사들이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통 금융사에서 증권사에서 코빗이나 코인원 같은 그런 대형 거래소를 조금씩 인수합병하는 움직임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62% 정도의 클래리티 법안 통과 확률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가는 시점을 올 봄 정도로 목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늘 강조드렸죠. 그냥 1년 자체를 좀 통으로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2027년으로 넘어갈 확률까지 점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보다는 올해에서 좀 통과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의 일환으로 콜리마켓 기준 클래리티 법안이 2026년 안에 법안이 제정되고 발의될 확률이 약 60% 정도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뭐 한 6대4 정도의 비율 아니면 7대3 정도의 비율로 뭐 올해 안에 통과가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여유롭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백악관의 암호화폐 쪽 고문이죠. 이 패트릭 휘트도 말한 것처럼 아직 이 수조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 클래리티 법안이 아직 잠겨 있기 때문이죠. 규제의 명확성이 그 자금을 풀어줄 열쇠가 될 것이다. 늘 강조드렸지만 이 클래리티 법안은요, 비트코인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실사용화를 위한 알트코인을 위한 법안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 시가총액 자체가 이 캐파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이걸 보고서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이죠. 다음 기사로 연준 역시 은행권의 반발을 뚫고서 암호화폐 기업에 결제 시스템을 직접 개방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2016년 연말까지 최종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역시나 리플의 움직임과 함께 볼 수밖에 없겠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야기했었던 이 스키니 마스터 계좌 역시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미 리플사는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한 상황이다. 또한 연준에서 만들었던 페드나우 서비스 안에 리플렛이 탑재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미 서비스 인증 업체라든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관들의 6할, 7할 이상이 리플렛과 끈끈한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부터 연준의 이사회 태스크포스에서는 리플이 만들었던 인터레저 프로토콜, 하나의 프로토콜 규격 모음이죠. 이 규칙을 인정하면서 스위프트와도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라는 거. 또한 RLUSD 자문위원단 목록을 봤을 때 케네디 몽고메리 역시 보스턴 연은 총재의 부사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페드나우 서비스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인물이다. 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출 수가 있고요. 결국 그들이 신청했던 연준의 마스터 어카운트 자체가 접근 가능한 시점이 올해 안에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늘 이런 부분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XRP의 평단보다는 수량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6월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싱가포르에서 2030년에 대한 비전을 약속했었죠. 2030년까지 스위프트의 결제 파이프라인의 약 14% 정도를 취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 설이 좀 돌고 있죠. 리플과 스위프트가 비공개 회동을 했다. 뭐 하나의 설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들끼리 지금 어떤 움직임을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현재는 약 20경원 정도, 156조 달러 정도의 시장 캐파가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RWA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면 그레이스케일과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말하는 것처럼 2030년까지 약 300조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다. 여기서 14%를 점유한다면 과연 어떤 가격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시계열을 길게 놓고서 꾸준히 우리만의 길을 걸어간다면 좋은 인내의 보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에 이 마이클 스피겔이라는 사람이 스탠다드 차타드 글로벌 헤드거든요. 이 스위프트 자체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원장 설계 지원을 통해 원활한 가치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스탠다드 차타드가 2016년서부터 리플사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는지를 같이 보게 된다면 사실상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인터넷 오브 밸류가 스위프트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이 접점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퍼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에비던스들이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달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꾸준히 금을 매입하고 있는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
15개월 연속 매입을 하고 있다. 최근에 이런 기사 나왔죠. 2월 중순 기사. 중국이 미 국채를 버리고 꾸준하게 금을 사고 있습니다. 미 국채에 대한 보유 비중이 24년 내 최저치에 달했고요. 계속적으로 셀 아메리카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라든지 영국과 같은 서방 국가들도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중국과 같은 브릭스와 협력을 가져가고 있죠.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 역시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최근에 시진핑 주석과 직접적으로 만남을 가져갔고요. 영국의 총리 역시 8년 만에 중국에 방문하면서 미국과 틀어진 그런 동맹국들이 중국에게 손짓하는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러의 패권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멀티폴라 시스템이라고 하죠. 다극 체제 쪽으로 약진 앞으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이 큰 움직임,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읽으면서 그들이 지금 뒤에서 브릭스를 확장시키고 브릭스 페이를 만들면서 결국에 정말 탈중앙화된 안전한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이 친구와 직접적으로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꾸준하게 수량을 확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명언으로 마무리할까요? 게임의 룰이 바뀔 때 인생의 일생일대의 기회가 다가온다. 지금 현재는 화폐의 전쟁, 패권이 점점 무너지는 과정, 그 과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결국에 어떤 시대가 도래하면서 금융 생태계의 룰 체인지가 다가올지 꾸준히 지분을 확보하면서 복리 파이프라인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